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오늘은 고수분들이 급사에서 여유로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똑같이 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고수분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굉장히 많은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최종 완성된 라이딩만 보기 때문에 그걸 겉만 보고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해야 그 원리를 좀 알 수 있고, 겉으로 보고 알아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질문은 그건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시작을 우리보다 빨리 한다. 그러니까 턴의 시작을 우리보다 빨리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가 유턴을 할 때 핸들을 이렇게 돌려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차선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출발하면서 핸들을 돌릴 겁니다. 출발하면서 핸들을 돌리면서 바퀴의 각이 한 요 정도 틀어져 있으면 요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차선이 좀 좁아. 그러면 움직이기 전에 이미 바퀴를 많이 틀어놓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회전 변경이 이렇게 짧아질 겁니다. 턴도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출발할 때부터 핸들을 많이 틀어서 바퀴를 많이 틀어 놓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턴이니까 턴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거 핸들은 엣지라고 보시면 되죠. 엣지 각을 얼마나 세울 것인가, 요거가 자동차 유턴하는 그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엣지 각을 많이 세워서 턴을 시작한다, 이렇게만 하면은 솔직히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요거에 대한 일단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요거를 이제 하려면 어떤 걸 연습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이 원리를 알아도 그걸 저희가 직접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간 어떤 거냐면, 그 손흥민의 가마차기를 그 원리를 안다고 해서 손흥민처럼 가마차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그것들을 연습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그 모양만 따라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옛날에 제 영상부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엣지의 각을 얼마나, 그리고 언제 세우냐, 그게 이제 자동차 핸들을 꺾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제 세우냐는 핸들을 얼마나 꺾냐, 그리고 언제부터 꺾냐, 요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엣지 각을 언제 세우는지. 자, 여기서부터 세우죠. 지금 여기서부터, 그것도 엣지의 양이 굉장히 조금 세웠습니다. 조금 세웠죠. 이 정도면은 일단은 우리가 턴을 얘기할 때 요렇게 시작점을 보면은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5번, 그리고 여기가 10번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요 정도면 한 3번도 아니고 4번 정도? 4번 정도인데 엣지각도 많이 안 세웠어요. 많이 안 세웠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사실 지금 여기는 이제 완사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쭉 가고, 다음 턴도 지금 어디서 세웠죠? 엄청 좀 많이 떨어졌죠. 이 정도면 4번 라인까지 떨어졌고, 엣지각은 조금 더 세우긴 했지만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많이 늦게 세웠죠. 이렇게 시작점을 늦게 가져가면 지금 같은 완사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완사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급사에서 이런 식으로 그 엣지 각을 늦게 세우고 조금 세우면 엄청나게 턴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누를 수 있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라이딩은 사실 완사에서밖에 못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최근 이제 저의 라이딩인데, 저는 이제 이걸 배웠고 요거를 계속 적용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만의 이제 오랜 그 습관과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몇 가지의 이제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좀 다 맞춰가면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전 영상보다는 좀 더 많이 세우고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한 3번 정도 라인에서 좀 세웠고 조금 더 많이 세웠죠. 여기는 이제 게일 정도, 곤지암의 게일 상단 정도이기 때문에 뭐 완전 급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다가, 자, 조금 더 빨리 세웠죠. 한 3번 정도 라인에서 세웠는데 아직도 그 뭐 엣지각이 엄청 많지는 않고, 엣지각이 지금도 좀 느렸고,
항상 그 5번 라인 정도가 거의 최대 엣지각이 쓰고 거기서 가장 많이 눌리는 부분인데, 사실 그 전부터 세우면 더 많이 세우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조금 더 빨리 세우고 조금 더 많이 세우는 게 이 턴의 전반적인 그 크기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면 그렇죠. 조금 더 늦게 세우죠. 이 전 영상보다는 빠르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도 약간 타닥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다시 볼게요. 가다가 타닥 이런 느낌이죠. 가다가 타닥 이런 느낌. 타닥. 여기 이제 여기서 이 더 급사로 가게 되면은 이 턴이 더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정도는 이렇게 탈 수가 있지만 이거 여기서 이제 더 상급자로 가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히든쌤이 또 등장을 해주셨고, 교과서 같은 라이딩이라서 이 영상 하나로 정말 많은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좀 완사죠. 완사에서의 그 엣지 세움의 그 타이밍과 양을 보시면 확실히 지금과 다르죠. 이 세워지는 그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양도 많아졌죠. 다음 볼게요. 자, 지금 턴이 끝나고 여기는 거의 2번도 아니죠. 거의 1번 정도 이제 턴이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엣지각 지금 세워진 각을 보세요. 이 정도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턴을 할 때 핸들을 거의 끝까지 세운 거예요. 끝까지 틀어놓고 약간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턴의 시작을 이렇게 많은 엣지 양과 각을 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턴을 더 작게 그릴 수가 있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많이 세우고 들어가게 되면은 누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데크를 누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턴을 말 수가 있고 속도를 감속시키는 그 시간이 더 긴 거거든요. 쭉 보면 그쵸. 눌리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여기서부터 세우기 시작해서 그쵸. 여기서 이미 각이 엄청나게 서 있어요. 한 2번, 3번 정도 지금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이미 각이 엄청 서 있고 이미 여기 위에부터 눌립니다. 데크의 감속이 이 위에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제 첫 영상처럼 보면은 갔다가 지금 히든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걸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눌리기 시작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떨어지고 한 이 밑에서부터 눌린 거죠. 아까 첫 번째 영상 보면은 눌리는 시간이 줄게 되면은 당연히 감속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이제 턴도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린 급사에서는 이 엣지 각을 최대한 많이 세우고 더 빠르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완사에서의 세움 정도와 보시면 따닥 그쵸. 세우시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더 늦죠. 쭉 그쵸. 타닥 이런 느낌이죠. 타닥 느낌이다가 타닥 그쵸. 타닥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더 급사로 가게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건 다 베이스를 밟고 가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탁 이런 느낌이죠. 사삭 이런 느낌이죠. 양도 엄청나게 많고 많이 세우고 타이밍도 훨씬 빠르게 누르시게 됩니다. 급사를 탈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따라해도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거를 하려면 급사에서 엣지각을 많이 세우려면 이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급사 가서 내가 엣지각을 딱 많이 세워보잖아요. 근데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나눠질 거예요. 근데 되는 분들은 뭐냐면 요 4가지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나는 했는데 전보다 더 안 타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4가지의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안 되신 거예요. 안 되시면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사에서 많은 엣지각을 세우려면 첫 번째로 정확한 뉴트럴 포지션을 잡을 줄 아시는 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양발 5대5로 정확히 누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트럴 포지션이 5대5로 안 잡혀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뉴트럴 포지션이 안 잡혀 있으면 5대5로 안 돼 있을 거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5대5로 누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죠. 다음으로 이 엣지각을 세울 때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만들었죠. 엣지각을 무엇으로 세울까에 대한 그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앵귤 그러니까 이 다운이나 몸의 각으로 엣지각을 세우는 거 요 3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경사에서 엣지가 이렇게 많이 세우려면은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 속도가 없으면은 이 떨어진 다음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위쪽에서 세울 수가 없고 이 한참 밑에서밖에 엣지각을 못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경사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속도가 없는데 이 위부터 엣지각을 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가능한 거고, 이 네 가지의 기본기가 되신 분들은 아마 그냥 급사 가서 요걸 해보시면 바로 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요게 잘 안 되는 게 요거 앵귤이죠. 앵귤. 이 엣지 각으로 이제 최대 엣지 각을 세우는 게 아직까지는 몸에 좀 잘 안 익어가지고 한 10번 하면은 솔직히 한 두세 번만 딱 정확히 되고 나머지는 약간 좀 잘 안 되거나 타이밍이 좀 늦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제가 연습해야 될 건지 요거죠.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요런 거에서 이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같은 경우 그냥 저희가 독학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 자세만 죽어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게 갖춰져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시니까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니까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이 엣지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엣지각을 세운 다음에 그 세운 엣지각에 그 체중이 실려서 눌리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전 단계 있죠. 그러니까 베이직 카빙 2단계. 내가 체중으로 베이직 카빙 이제 엣지에다가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걸 연습하신 분들은 그냥 당연히 될 거예요. 당연히 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위쪽에서는 제가 체중이 실려서 데크가 눌린 턴이고 아래쪽에서는 체중이 안 실린 턴이 한 영상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쪽은 체중이 실려서 데크를 누르는 턴입니다. 실려서 눌리면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요 아래쪽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요 아래쪽에는 안 눌리는 턴을 하게 돼요. 요거 다음에 이제부터 안 눌리는 턴을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느낌이 쑥 그냥 내려가죠. 쑥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이직 카빙, 그 체중이 눌린 베이직 카빙을 연습 안 하게 되면 아마 이런 턴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턴은 엣지각을 아무리 빨리 세워도 급사에서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눌리는 구간이 좀 짧더라도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눌리는 이 느낌이 있어야, 왜냐면 급사에서 데크를 누르고 감속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유를 갖는 건데, 이거 같은 건 엣지각은 뭐 그건 또 둘째 치고, 요 밑에 요거 말고 여기 이 두 턴 요거 다르죠. 느낌이 얘는 그냥 흘러 내려가는 턴이에요. 요런 식으로 엣지각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요런 식의 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급사에서 여유를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아까 히든쌤처럼 엣지각을 많이 세우고 내가 많이 누를 수 있는 턴, 그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적용해서 써먹으시면 되고,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기본기를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연습을 하실 때 안 된다고 답을 그냥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습을 많이 받고 했지만, 강습을 받으러 가면 이런 급사 가서 타는 거 배우고 싶은데, 나는 카빙 더 단단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가면 이런 거 가르쳐 준단 말이죠. 뉴트럴 포지션, 그 베이직 카빙 다시 하고, 그 이제 양발로 다운하는 거 배우고, 약간 이 기본기적인 것만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을 배우고 계속 쌓아 나가면 이런 이제 상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급자의 옵션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본기가 안 되면 내가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최근에 히든쌤한테도 배우고 이런 뭐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1920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그 홍쌤께서 먼저 이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급사에서 편하게 타려면 엣지각을 빠르게 세우고 턴의 시작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제대로 못했고, 해보니까 잘 안 됐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안 됐었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또 이걸 많이 배우고 기본기가 되고 다시 배우면서 이게 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 딱 배우면서 약간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아, 그때 홍쌤이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서야 생각이 나고 저는 이제서야 이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다른 데서 문제를 찾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벌써 뭐 5,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5, 6년을 저는 돌아온 거죠. 5, 6년을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하시고 혼자 타지 마시고 혼자 타더라도 영상을 많이 찍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동호회를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강습을 받으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배우시는 게 저처럼 먼 길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